안녕하세요. 우리 법동이 여러분. 오늘도 김미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민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 방법론 두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 마침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연도 하나 제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연결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말씀대로 수업 중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수업 중에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수업에 전혀 집중이 안 돼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이유가 생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막 지금 태어나서 언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고 싶어요. 외부로 표현하고 싶은데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뭘 공부하죠? 단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언어일수록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공부 방법이 뭐가 되는 거죠? 단어죠. 그래서 단어로 짧게나마 자신의 의사를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단어를 가르쳐 주는데, 자, 사과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 이걸 뭐라고 부르지? 라고 하니까 사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단어를 배우는 게 첫 번째고, 단어를 배울 때에는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습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죠. 엄마, 사과는 왜 빨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업 중에 어떤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무엇이 들겠습니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의문을 드는 것은, 자, 우리 여러분, 나쁜 현상인가요? 만약 아이가 엄마, 왜 사과는 빨개? 라고 의문을 제시하면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맞습니다. 질문은 창의적인 생각이고, 그 창의적인 생각은 박수 받아서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 중에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면 그 질문은 어떠한 질문인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그건 말이야, 네가 나중에 다 알게 돼. 인생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야.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질문을 접어둘 겁니다. 그냥 다시는 질문 안 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육아학자들은 그러한 질문이 생기면 아이와 항상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묻는 질문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매우 좋은 것이니 그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질문들은 당연히 답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점은 없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 그 답 속에 또 다른 질문들이 또 숨어져 있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답이 돼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엄마, 사과는 왜 빨개? 자,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는 사과가 빛의 굴절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엄마, 빛은 뭐야? 아니 근데 빛은 보이지도 않는데 빛이라는 게 있어? 굴절은 뭐야? 빛이 굴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또 설명을 했어요. 스펙트럼도 나오고, 또 스펙트럼이 나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냐, 이렇게 하고, 그럼 계속 질문에 대한 답에 또 다른 질문이 붙고, 그 답에 또 다른 질문이 붙으니 여러분, 답을 하나 해주고 나면 진땀이 빠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애들 답을 해주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 정도는 해줘도 두 개, 세 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죠. 효율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따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질문을 가져야 할까요? 가져서는 안 될까요?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질문 없이 공부를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생겨요. 질문을 가지시면 질문에 끄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선생님 말씀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다 받아 적으려고 노력했다. 이게 뭡니까? 질문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질문을 가졌지만 그 질문에 끄달려 가지 않고 선생님 강의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받아 쓰려고 했다라고 해서 어느 한 학생이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 성공했냐? 네, 성공했어요. 왜? 이유는 몰랐지만 강의에 집중을 한 거죠. 질문이 생겼지만 질문에 끄달려 가지 않고 받아 적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제 강의를 패키지로 끊었어요. 패키지로 끊어서 제일 나중에 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격할 수밖에 없는 성적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너는 민법 과목을 혹시 공부한 적이 있느냐? 저는 경영학부라서 민법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양 수업 정도는 들었죠. 교양 수업을 듣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럼 문제점이 없었냐? 아니에요. 사실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질문을 많이 안 했지? 그랬더니만 질문을 하고는 싶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시만 해놓고 질문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질문이 궁금했을 수는 있잖아. 그랬더니만 선생님, 그게 제 합격에 영향을 주는 질문이라면 저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 질문이 제 합격에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질문이라면 안 던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라고 표시만 하고 넘어갔는데 책을 끝까지 읽고 나니, 즉 여기서 끝까지 읽었다는 게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읽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나니 나중에 1회독이 되니까 쉬운 질문 몇 가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도 해결이 되고, 세 번째 읽으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도 얼추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만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에 얼마만큼 끄달리지 않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질문이 생길 때 어떻게 했느냐? 낙서.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말자 하고 낙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낙서한 것을 다시 한번 찾아봤다는 거죠. 낙서를 통해서 질문을 표시했으니 당연히 뒤에 공부하고 나서 그때 그 낙서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효율적인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 질문에 집착하는 여러분,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 질문조차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창의성과 독창성이 아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조금 접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험과 관련되어 있으면 철저히 질문하시고 철저히 의문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수업 중에 질문이 들었을 때에는, 그때는 질문을 무조건 표시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봤을 때 재미있어 보이면 더 좋겠죠. 낙서처럼. 여러분들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그 질문을 표시했으니 더 이상 머릿속에 담아놓고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끝까지 정독을 해서 읽으세요. 어떻게 읽는다? 중요한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끝에까지 도달하면 여러분들의 질문의 거의 50% 이상은 해결되시고, 나중에 책을 3회독을 하신 다음에 그 질문을 보시면 아니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이걸 왜 질문을 가졌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도 많습니다. 질문은 좋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시고 우리의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표시만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있다면 게시판이든 또는 실강을 통해서 강사님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시든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은 굉장히 수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법둥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의 복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